누군가 만든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 실제하는 세계가 아닌 가상에서 구현된 시뮬레이션이라는 내용의 가설입니다. 이러한 소재로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상과학에서만 가상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VR 기기들이 보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더 생동감 있는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말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은 어떤 컴퓨터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주 자체가 컴퓨터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모의실험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인류가 우리 인류의 시뮬레이터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 말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어떤 미래의 인류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주 시뮬레이션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관측 가능한 부분만 현실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무거운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우주를 구동시킬 수 있다 말합니다. 이는 3D 가상현실 게임과도 같은데요. 가상현실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은 고화질로 구현을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은 흐릿하게 구현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뒷 배경은 구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시뮬레이션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반대하는 입장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측되지 않았을 뿐 어딘가에 가상현실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산돼서 나오지 않을 뿐 가까이 접근하면 그때 연산돼서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말합니다. 즉 시뮬레이션 우주론 가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관측해서 보이는 것은 연산을 하는 것이며 실체는 보이지 않을 뿐 데이터 상태로 존재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과연 이 광활한 우주를 데이터로 담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시뮬레이션 우주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주의 시작 그 자체가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다. 즉 이 말은 컴퓨터의 전원을 켜듯 우주의 시작, 빅뱅은 곧 시뮬레이션 우주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물리적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우주는 더욱 광활해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주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디스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저장 디스크를 추가하게 되고 그 물리적 저장 디스크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우주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 말합니다. 이는 곧 크기에 제한이 되는 것이며 연산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 말합니다. 이 모습은 실제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가상인물들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현실 인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처럼 가상이 만들어낸 현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우주론 반대측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우주가 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상수. 우리의 우주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우주 공간을 떠도는 것 같지만 사실 중력과 양력,
전자기력과 중력으로 서로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상수들이 중력과 전자기력, 플랑크 상수는 우주의 규칙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는 우주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하게 작용했다면 별들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주에는 먼지들만 떠돌게 될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우연히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기에는 너무도 정교해서 고도로 발달된 어떠한 외계 문명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가설은 다중우주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다중우주는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그 우주들은 각각 다른 물리적 법칙과 상수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트릭스는 1999년 3월에 미국에서 최초로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행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모든 세계가 가상 디지털로 만들어져 행렬로 수식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보통 디지털에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프레임으로 표현합니다. 이 프레임은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하나의 단위로 컴퓨터 과학에서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하나의 블록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니터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1925년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물리학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물리학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꾸어 봤더니 수학에서도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법칙을 숫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학적 숫자와 행렬의 숫자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모든 물리학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꾼다고 그 값이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즉 행렬의 숫자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1927년 불확정성의 원리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미시세계에서의 특성이 바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2012년에 워싱턴 대학교 사일러스 빈 교수는 수치적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제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 논문은 세계가 정말로 시뮬레이션인지를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4가지의 힘이 있는데 양력과 강력, 전자기력과 중력입니다. 이 힘을 컴퓨터로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쿼크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세상과 동일한 형태의 물리량과 현상을 수식으로 넣고 지켜봅니다. 그럴 때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의 최소 단위와 모양이 현실 세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세계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우주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는 시뮬레이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